안녕하세요. 저는 81살 아직도 환자를 보고 있는 현역 의사 지영민입니다. 제 나이를 듣고 다들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80을 넘으셨는데 아직도 병원에 나가세요? 네, 저는 여전히 병원에 나가 환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제 앞에 앉아 제 눈을 바라보며 속마음을 털어놓는 분들이 계시기에 저는 여전히 의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머리카락, 그리고 머리카락을 둘러싼 우리의 잘못된 습관, 그리고 바꿀 수 있는 운명에 관한 것입니다. 머리카락은 단순히 외모를 꾸미는 장식이 아닙니다. 머리카락은 우리의 자존심이고 자신감이고 때로는 삶의 활력 자체입니다. 거울을 보며 한숨을 내쉬고 모자를 눌러쓰고 모임을 피하는 분들을 저는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탈모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상처가 되고 우울함이 되고 심지어는 인간관계와 직업생활까지 흔드는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탈모는 단순히 운명이나 유전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습관, 우리의 생활 방식이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저는 80이 넘은 지금도 머리카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특별한 시술이나 비싼 약 때문이 아니라 제가 오랫동안 지켜온 작은 습관들 덕분입니다. 아침에 머리를 감고 나오면 배수구에 수북이 쌓인 머리카락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감을수록 더 빠지는 것 같아 차라리 안 감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많은 환자들이 진료실에서 저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포기했습니다. 아버지도 대머리셨으니 저도 어쩔 수 없겠죠. 고개를 떨군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단호히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유전은 3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0%는 생활 습관입니다. 그 같은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 중에서도 한 명은 머리숱이 풍성하고 한 명은 탈모가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사실 죽은 세포입니다. 단단한 단백질 덩어리로서 한번 손상되면 스스로 회복되지 못합니다. 반대로 두피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혈관이 흐르고 모근이 숨쉬며 피지선과 땀샘이 분포하는 살아있는 땅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머리카락 자체를 닦아내려 애쓰는 대신 두피를 관리해야 합니다. 저는 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논밭에 벼가 자라려면 흙이 건강해야 합니다. 벼 이삭은 아무리 닦아도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흙이 비옥하면 새로운 벼가 자라납니다.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잘못 배운 습관으로 머리를 감아왔습니다. 뜨거운 물로 감으면 깨끗할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은 두피를 익히고 두피의 보호막을 파괴합니다. 어떤 분들은 샴푸를 머리에 직접 짜서 바릅니다. 그러나 원액 그대로의 샴푸가 두피에 닿으면 화학약품의 자극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또 손톱으로 긁으며 감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원하다 싶지만 사실 두피를 칼로 긁는 것과 같습니다.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젊을 때는 금방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면 상처가 곪고 모낭이 죽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이 같은 환자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65살의 한 할머니 환자를 기억합니다. 평생 손톱으로 두피를 긁으며 머리를 감으셨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 두피는 붉게 부어 있었고 상처투성이었으며 정수리는 듬성듬성 비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머리를 감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눈물은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또 다른 환자 60을 간 넘긴 남성은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10년 전엔 머리가 이렇게 많았는데 지금은 손자가 저에게 할아버지 머리 왜 이래요? 라고 물어봅니다. 창피해서 모임에도 못 나갑니다. 저는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머리 감는 방법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직접 실험을 했습니다. 5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머리 감는 방식을 지켜봤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잘못된 습관으로 감는 사람들은
올바르게 감는 사람들보다 3배나 더 많이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3배입니다. 더 놀라운 건 잘못 감고 있던 그 환자들 모두 자신은 깨끗하게 감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 잘못된 확신이 머리카락을 빼앗아가고 있던 겁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머리 감기는 바이올린 연주라고 비유합니다. 정성스럽게, 섬세하게, 규칙적으로, 지문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감아야 합니다. 손톱은 절대 쓰지 말고요. 앞에서 뒤로, 옆에서 가운데로, 뒷머리에서 정수리로, 손끝의 지문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면 두피의 혈류가 살아나고 모낭이 힘을 얻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본 전통도 인상 깊었습니다. 인도의 작은 마을 여성들은 80이 넘어도 검고 긴 머리를 자랑했습니다. 그 비밀은 코코넛 오일이었습니다. 일본의 시골에서는 노인들이 미강유, 즉 쌀겨 기름을 머리에 발라 두피를 지켰습니다. 지중해 어르신들은 올리브유를 머리와 피부에 함께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풍습인 줄 알았지만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니 모두 근거가 있었습니다. 오일은 모발에 보호막을 씌워 샴푸와 드라이어의 자극에서 지켜주고 항산화 성분은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권했습니다. 샴푸 전 10분, 오일을 손바닥에 동전만큼 덜어 머리카락 중간부터 끝에만 바르십시오. 두피에는 바르지 마십시오. 그렇게만 해도 머리카락은 덜 푸석해지고 드라이기의 뜨거운 바람에도 덜 상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환자는 머리가 부드러워졌다고 했고, 또 어떤 환자는 아내가 30년 만에 다시 내 머리카락을 만져봤다고 말했습니다. 홍차의 효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영국 학회에서 발표된 연구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홍차에 들어있는 성분이 두피의 혈류를 넓히고 염증을 줄여 모낭을 활성화한다는 결과였습니다. 저는 한국에 돌아와 환자들에게 진하게 우려 완전히 식힌 홍차를 분무기에 담아 샴푸 전에 두피에 뿌리게 했습니다. 3개월 후 환자들은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괴롭히던 두피 가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정수리에서 솜털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저에게도 큰 감동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우리의 작은 습관에 반응합니다. 유전은 전체의 3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0%는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전하고 싶습니다. 머리카락은 포기할 대상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머리카락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머리카락은 한 사람의 마음과 자존심, 심지어는 삶을 대하는 태도까지 바꿉니다. 저는 환자들을 보며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정수리가 비어가는 걸 보면서 거울 앞에 서기를 피하고 사진 찍기를 꺼리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모습 말입니다. 머리카락이 줄어드는 건 단순히 모양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움츠러들고 삶의 의욕이 줄어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머리카락을 지키는 일은 단순히 외모를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일이라고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탈모는 결국 유전 아닌가요? 우리 아버지도 대머리셨으니 저도 어쩔 수 없겠죠? 저는 늘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합니다. 아닙니다. 유전은 전체의 3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0%는 생활 습관입니다. 실제로 쌍둥이 연구가 이를 증명합니다. 같은 유전자를 가진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머리숱이 그대로였고 다른 한 사람은 탈모가 심했습니다. 차이는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술과 담배를 자주 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못하며 머리 감는 습관도 잘못된 쪽이 탈모가 빨랐습니다. 반대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두피를 소중히 여긴 쪽은 나이가 들어도 머리카락을 지켰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생활 습관은 머리카락에 그대로 새겨집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자는 습관, 우리가 머리를 감는 방식, 우리가 스트레스를 다루는 법, 이 모든 것이 머리카락으로 이어집니다. 머리카락은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감을수록
더 빠진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 불안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정말 잘못된 습관으로 감으면 더 빠집니다. 뜨거운 물로 감으면 두피가 데여 모낭이 손상됩니다. 샴푸를 머리에 직접 짜면 강한 자극이 그대로 두피에 닿습니다. 손톱으로 긁으면 미세한 상처가 쌓이고 결국 모낭은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감을수록 더 빠진다고 느끼는 겁니다. 저는 수많은 실험으로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저는 환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먼저 물의 온도는 손목에 대보아 따뜻하다 싶은 정도, 즉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체온과 비슷한 물이 두피를 가장 편안하게 합니다. 다음은 샴푸입니다. 절대 머리에 바로 짜지 마시고 손바닥에 동전만큼 덜어 충분히 거품을 내십시오. 그리고 그 거품으로 두피를 마사지합니다. 손톱은 절대 쓰지 말고 지문으로만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문질러야 합니다. 앞에서 뒤로, 옆에서 가운데로, 뒷머리에서 정수리로. 그렇게 규칙적으로 마사지하면 두피의 혈류가 살아납니다. 린스는 반드시 모발의 중간부터 끝에만 바르십시오. 두피에 닿으면 기름막이 생겨 모공이 막히고 탈모를 악화시킵니다. 샴푸한 시간의 2배로 꼼꼼히 헹구고 마지막에는 약간 시원한 물로 마무리하면 모공이 조여지고 두피가 상쾌해집니다. 이 단순한 원칙만 지켜도 머리 운명이 달라집니다. 저는 또 하나의 습관을 강조합니다. 샴푸 전 10분의 준비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바쁘다고 그냥 바로 감지만 저는 그 10분이 머리 운명을 바꾼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2가지를 권합니다. 첫째, 두피에 홍차 스프레이를 뿌리십시오. 진하게 우리고 완전히 식힌 홍차를 분무기에 담아 두피 전체에 골고루 뿌린 뒤 손끝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십시오. 홍차에 들어있는 카테킨과 테아플라빈이 두피의 혈류를 넓히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적용했고 3개월 후 대부분이 두피 가려움이 사라졌고 정수리에 솜털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머리카락 끝에는 오일을 바르십시오. 저는 미강유와 올리브 오일을 권합니다. 손바닥에 동전만큼 덜어 양손으로 비벼 따뜻하게 만든 후 머리카락 중간부터 끝에만 발라주세요. 절대 두피에는 바르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샴푸와 드라이기의 공격에서 머리카락을 지킬 수 있습니다. 환자들은 이 습관만으로도 머리카락이 부드러워졌다고, 푸석하던 느낌이 사라졌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해외 여러 나라를 다니며 머리 관리 전통을 직접 보았습니다. 인도의 여성들은 코코넛 오일을 매일 바르며 머리카락을 지켰습니다. 일본의 어르신들은 미강유로 두피를 보호했습니다. 지중해 지역 사람들은 올리브유를 피부와 머리에 함께 쓰며 건강을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풍습으로만 보였지만 과학적으로 분석하니 모두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일은 모발에 보호막을 만들어 세정제와 열기로부터 지켜주었고 항산화 성분은 노화를 늦추었습니다. 환자들은 저에게 종종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다 늦은 것 같아요. 정수리가 훤히 비었는데 뭘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다릅니다. 완전히 사라진 모낭은 되살릴 수 없지만 남아있는 모낭은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머리카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실제로 70이 넘은 환자들에게도 이 방법을 권했고 그분들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머리카락은 하루아침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작은 습관이 쌓여 빠지는 겁니다. 그렇기에 회복도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분명히 변합니다. 한 달 뒤 두피가 가볍고 상쾌해지고 석 달 뒤 정수리에 솜털이 보이고 반년 뒤 머리카락이 굵어집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에게서 이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은 운명이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바꾸십시오.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 손톱 대신 지문, 원액 대신 거품, 두피 대신 모발 끝에만 린스, 그리고 샴푸 전 10분, 홍차 스프레이와 오일 코팅.
이 5가지만 지켜도 머리 운명이 달라집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우리의 노력에 응답합니다. 여러분, 제가 평생 환자들을 보며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이미 다 빠지고 난 뒤에 찾아온 분들을 만날 때였습니다. 정수리가 훤히 비어있고 양옆 머리만 남은 상태에서 선생님, 어떻게든 다시 날 수 없을까요? 하고 묻는 그 눈빛은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물론 이미 죽은 모낭은 되살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남아있는 머리카락은 지킬 수 있습니다. 탈모는 유전이 아니라 습관이고 습관은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80이 넘은 지금도 제 머리카락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한 약을 먹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매일 작은 습관들을 실천했습니다. 미지근한 물, 손바닥에서 낸 거품, 손톱 대신 지문, 충분한 헹굼, 린스는 끝부분에만 샴푸 전 홍차 스프레이와 오일 코팅. 그 단순한 습관들을 수십 년 동안 반복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 저는 여전히 머리카락을 유지하고 있고 환자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제게 묻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해서 정말 효과가 있습니까? 이미 나이 든 사람에게도 도움이 됩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도움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십시오. 저는 수많은 사례를 보았습니다. 70 넘은 할머니가 두피 관리 습관을 바꾸고 몇 달 뒤 가려움이 사라지고 정수리에 잔털이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60을 넘긴 아저씨가 홍차 스프레이와 오일 코팅을 시작하고 반년 만에 머리카락이 굵어졌다고 기뻐했습니다. 50살에 포기했던 직장인이 습관을 바꾸고 자신감을 되찾아 다시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는 모습을 봤습니다. 머리카락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저는 늘 강조합니다. 머리카락은 자존심이고 자신감이고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머리카락이 줄어들면 마음이 줄어듭니다. 거울을 피하게 되고 모자를 눌러 쓰고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의기소침해집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이 지켜지면 마음이 살아납니다. 당당하게 거울을 마주하고 환하게 웃고 사람들 앞에 서게 됩니다. 머리카락을 지키는 것은 곧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저는 머리카락과 두피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삶의 태도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운명을 만듭니다. 매일 무심코 하는 선택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머리카락도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빠진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잘못된 습관이 쌓여 빠진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바꾸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 손톱 대신 지문, 원액 대신 거품, 린스는 끝에만 샴푸 전 10분의 준비. 이 단순한 5가지만 지켜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탈모는 유전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80을 넘은 나이에 여전히 현역으로 환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증거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습관은 힘을 발휘합니다. 저는 여전히 머리카락을 지키고 있고 환자들과 함께 머리카락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작은 습관이 큰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은 오늘의 작은 선택으로 내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 환자들을 보며 그리고 제 자신을 실험하며 이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포기하지 마십시오. 머리카락은 우리의 노력에 응답합니다. 두피는 살아있고 살아있는 두피는 우리의 정성에 반응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두피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죽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살아있는 두피를.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우리의 삶을 반영합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사라지고 돌보면 지켜집니다. 삶도 같습니다. 무심히 두면 쇠퇴하고 정성껏 가꾸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지키는 것은 곧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저는 81살의 의사로서 오늘 이 순간에도 확신합니다. 탈모는 운명이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